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회계처리와 공동주택 회계처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분에 대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에 대해서 2023년 회계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150세대 전유 부분 150 점포 이상은 그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2022년분에 대해서 이제는 예산도 짜야 되고요. 세팅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솔직히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여러분 명확한 거는 전유 부분 50점포 이상이면은요. 그 건물이 관리하는 관리단이 관리하는 그 건물 하나가 별도의 회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회계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 등 이런 회계 문서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위탁사에서 교육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자,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과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의 비교입니다. 자, 여러분.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은 집합건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집합건물이 더 큰 거고요. 그 안에 계란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노른자처럼 공동주택이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더 큰 건가요? 집합건물이 더 큰 건가요? 공동주택이 더 작겠죠. 집합건물이 더 크다는 거. 즉 이렇게 집합건물이 있으면 요 안에 공동주택이 여기 있다는 거 이거 이렇게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공동주택 회계처리하고 집합건물 회계처리의 관리주체가 좀 다르죠. 공동주택 회계처리는 관리주체가 누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탁사. 위탁관리일 경우에 위탁사고요. 자치관리일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이에요. 집합건물 회계처리는 누구일까요? 관리단하고 관리위원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 관리 대상은 공동주택 회계처리는요.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고요. 집합건물 회계처리는 집합건물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이제는 하도록 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죠. 공동주택 회계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대표회의 승인 받으시도록 되어 있고요. 집합건물 회계처리에는 관리단 총회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꼭 수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하셔야 됩니다. 왜 수립을 여러분 하셔야 될까요? 나와 있으니까요. 회계처리 기준이나 법에 집합건물 회계처리나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 결산과 예산을 관리단 총회 시 보고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시던가 그 예산을 어떻게 짜시던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이지만 예산안은 짜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꼭 짜야 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150 점포, 전유 부분 150 점포 이상은 회계감사가 의무화됐습니다. 회계감사는 뭐를 보고 기준으로 할까요? 관리규약 보겠죠? 관리규약에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짜도록. 그리고 회계처리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수선 적립금 사용할 때 예산을 따라서 수선 적립금이 나왔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를 따라 한다? 수선 적립금이 아닌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선수 수선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회계처리 기준인데요.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25조 3항에
제2항 2호에 따라 미래에 지출될 관리 비용 이거 나오면서 선수 수선비 얘기 나왔었죠. 이 선수 수선비 1. 관리 비용을 계상하여 선수 수선비를 계상하는 경우 관리 비용은 수립된 예산에 따라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을 짜라 라는 얘기죠. 자, 그 내용입니다. 즉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 관리법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결산과 예산은 관리단 총회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좀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여러분? 공동주택은 승인을 받고 얘네는 보고하래죠. 좀 차이가 있죠. 결산안 역시 결산안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라? 회계연도 마감 기준으로 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회계연도 마감 2개월 그러니까 즉 2월 28일까지죠. 2월 28일까지 작성해서 대표회의 승인 받으라고 했고요.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관리단 총회 시 보고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자료 공개를 하는데 자료 공개는 관리비 사용료 등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꼭 의무 공개해야 되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도 공개하는 곳이 있던데 거기도 공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는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를요. 공동주택은 여러분 의무단지라고 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받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요. 근데 집합건물은 어떨까요? 이제는 전유 부분이 150 점포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차감을 좀 볼까요? 관리비 차감은 공동주택 회계처리나 집합건물 회계처리 모두 다 만약에 그 관리비 수입 있잖아요. 잡수입이 특별한 뭐 관리규약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이 잡수입은 누구 거냐? 소유주 겁니다. 구분 소유자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관리규약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 차감을 하는데 부과된 금액 실제 해서 그 금액을 부과된 금액이 있잖아요. 부과된 금액에서 관리외 비용과 순자산으로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관리비 차감이 전년도 거잖아요, 여러분. 임대아파트 말고예요. 임대아파트는 그달 거를 그달에 바로 차감을 해주니까 관리비는 여러분 관리비가 이제 당기순이익이 남잖아요. 예산을 짜죠, 여러분. 예산을 짜죠. 예산을 짜서 그 사용분에 대해서 일부를 뭐 30%든 40%든 우선 사용, 지출 비용을 내죠. 그 비용으로 사용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해의 당기순이익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적립을 하는데요. 이 당기순이익 중에서 입주자 기여분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입주자 기여분은 장충으로 그리고 나머지 우리 입주자 사용 플러스 공동기여분은 어떻게 하죠? 사용자가 하는 공동기여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차감이나 아니면 또 우리 관리규약에 있는 다른 예비비 적립금이라던가 이런 걸로 하죠. 그런데 이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요. 우리는 이게 관리외 비용과 순자산일 관리비 차감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죠? 근데 집합건물 회계 처리는 관리 수입에서 차감합니다. 관리 수입 밑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제가 해놨나? 잠깐만요. 혹시 해놓은 거 있는지 한번 잠깐만 찾아볼게요. 제가 이거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거를
분명히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요번에 그 위탁사 가서 교육한 내용이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위탁사 교육 필요하신 작은 데는 뭐 작은 곳은 이렇게 특별히 교육하실 분이 없으시면 저도 외부에 이렇게 외부 강사 초빙해 주시면 제가 가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비를 차관 부과하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그 집합 건물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관리 수익 밑에 관리비 수익이 있고 그 밑에 차관 관리비라고 있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 차변에 미부가 관리비 900, 대변에 관리비 수입 1000, 차관 관리비 마이너스 100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차관 관리비만큼 손실이 나요. 손익이 아니고 손실. 차관 관리비만큼 손실이 나겠죠. 왜 그럴까요? 비용은 관리 비용은 1000원인데 여기서는 관리비 수입 자체를 차감을 하는 항목이잖아요. 즉 관리비 수입인 900원이죠. 누가 크죠? 비용이 크죠. 그러면 손실이 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관리 수입이 그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비용으로, 관리 외 비용으로 차감을 하기 때문에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를 한다 이겁니다.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이 일치를 합니다. 하지만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자산에서 차감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마이너스 쳐주기 때문에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하지 않고 관리 비용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차감 관리비만큼 관리 손익이 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러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관리 손익은 나게 하고 관리의 수입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둔다. 이렇게 회계 처리 기준을 만드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관리비 차감 방식이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하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관리외 비용이나 순자산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관리외 비용으로 할 때는 바로 차감을 하는 거고요. 관리외 비용으로 차감을 하는 거고요. 순자산으로 하는 거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요거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단지 관리 규약에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 관리 수입에서 바로 마이너스 쳐서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이 일치하지 않고 관리 손실이 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장기 수선비가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서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반대 개정이 있는데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 수선 적립금으로 쓴다. 두 개 다 비유동 부채다. 분할 부과를 할 때, 선분할을 할 때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서는 충당금이라는 개정을 쓰지만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 선수수선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 부채입니다. 분할 부과, 후분할. 우리 여러분 요거 두 개를 이해를 못 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데 충당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짜죠? 12개월로 예산을 짜죠? 예산을 짜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매달 동일하게 뭐 저수조 청소비라던가 쉽게 설명하면 뭐 저수조 청소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은 무슨 매달 그 뭐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뭐 소방 점검
소방 작동 점검, 소방 정밀 점검 이런 거 우리가 매달 동일한 금액 모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충당금이라고 하죠. 그거를 집합 건물에서는 선수 수선비로 사용을 한다. 성급 비용은 뭐예요, 여러분? 큰 거를 샀어요. 1000만 원짜리를 샀는데 한꺼번에 부과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매달 내가 10개월이든 5개월이든 나눠서 사겠다. 부과하겠다. 즉 차이는 뭐예요? 아직 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 걷어놓는 거. 후분할은 미리 돈이 발생한 다음에 걷어놓는 거.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선분할할 때는 충당금이라고 공동주택에서는 연차 충당금, 퇴직 충당금, 그 다음에 수선 충당금 이런 식으로 쓰지만 집합건물 회계 처리는 선수 수선비로 사용하고 부채고요. 먼저 물건을 큰 덩어리를 산 다음에 그거를 나누어 부과하는 걸 후분할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엔 그럴 땐 성급 비용을 사용을 하는데, 그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 성급 관리비라는 사용을 쓴다. 요거는 자산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선수 전기료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중개기 같은 거 할 때, 중개기 할 때 임대료도 받지만 임대료랑 같이 뭐도 받죠? 전기료 받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전기료, 공동주택 회계처리와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이 이거는 같습니다. 제가 같은데 왜 썼을까,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선수전기료가 뭘까?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그냥 썼는데요. 요거는 같은 겁니다. 선수전기료. 근데 저희는 뭐 가수금 같은 거 많이 쓰거나 그래서 공동전기료에서 많이 차감하죠. 근데 어쨌든 원래 맞는 계정 과목은 선수 전기료죠, 여러분. 그래서 선수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 계정 쓰게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요,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서는 별로 대손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썼는데 집합건물 회계 처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없는데 굳이 이걸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쓰는 거죠. 여기는 관리 수입 에서 관리 비용을 뺐을 때도 대손 충당금이 있고요. 관리외 수입에서 관리외 비용을 뺐을 때도 대손 충당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 취득 자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서는요, 원가로, 즉 공짜로 얻었을 때는 영원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밑에 해야 되는데. 무상 취득이 뭐예요, 여러분? 공짜. 제가 공꼬랑 공짜를 덮어서 공짜라고 했네요. 공짜로 얻는 거를 여러분, 공짜로 얻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무상으로 취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공짜로 얻는 것에 대해서 그 공동주택에서는 원가, 즉 영원이니까 회계에 영원히 저장돼야 안 돼요. 저장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에는 넣어라. 그 대신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요, 공정가치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정가치. 그렇기 때문에 무상취득 자산이라고 하지만 영원이 아니라 그 냉장고를 샀는데 그 A 냉장고가 원래 그게 시중에서 얼마에 판매된다. 그러면 그 가격 공정가치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은 기업회계 기준을 많이 준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관리손익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 비용, 수익에서 관리 비용 빼는 거죠? 그럼 원래 얼마가 나와야 돼요? 관리 비용에서 관리 수익 빼면 공동주택에서는 우리는 모두 당연히 0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집합건물 회계 처리에서는 만약 차감관리비를 사용을 한다면 자산 밑에서 바로 마이너스를 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나고요. 비용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차감관리비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 그게 틀리지 않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제가 그 집합건물 회계 처리하고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에듀파에서 이름을 좀 저한테 계속 강의하시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에어클래스 안에서 저희가 에듀파에서 제가 에듀파에서 에어클래스 거기 들어가셔서 혹시 찾아보시려면 에어클래스라고 있어요. 에어클래스가 되게 유명한 데인데, 에어클라스인가? 잠깐만, 제가 요즘 에어클래스인가?
근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 딱 들어가시면은 되게 유명한 데인데 제가 이름을 요즘 삶이 아주 힘들어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에어클래스네요. 에어클래스에서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 이름 백선에 치시면 제 강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직무교육 있잖아요. 우리 공동주택, 우리 경리분들 직무교육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 직무교육 강의를 제가 했어요. 16강 정도로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거 내용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집합 건물은 별도로 또 찍을 예정이에요. 집합 건물 우리 회계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요거는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 강의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집합건물 회계 처리와 공동주택 회계 처리는 공동주택이 아무래도 좀 2017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2016년, 17년 이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고 잘 되어 있고요. 집합건물은 이제 시작이 막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정돈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막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너무 많으면 또 오히려 우리 하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무부에다가 요즘은 뭐 작은 거 하나 나와도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는 뭐 작은 거 하나 법률이 나오면 거기에 나와서 Q&A 같은 거 아니면 설명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회계처리 지침 나온 다음에 해설서가 나왔죠. 근데 이 법무부 거는 사실 집합건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왜 이게 설명서 하나 안 주는지 Q&A 하나 안 해주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무부에다가 신문고 통해서 자꾸 질의도 하시고 아니면 어디다 이걸 물어봐야 되느냐. 이게 원래는 이게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 관련된 거는 국토교통부고 이 집합건물은 법무부입니다. 근데 법무부는 워낙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토교통부처럼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더 중요한 일이 많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해설서, 어쨌든 회계 처리 기준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해설서나 Q&A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물어보니까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 혼자 얘기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뭐 법무부나 이런데 질의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얘네들이 뭔가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솔직히 집합 건물이 공동주택보다 훨씬 많고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동주택 당연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 집합 건물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조금 공신력 있는, 그리고 공신력 있는 지금 그런 어떤 시험이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집결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시간 날 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다정한 댓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힘들고 많이 좀 바쁘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가 강제로 좀 휴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뵐게요.